안녕하세요, 구덕스입니다. 한국의 고전스타일 춘향전 90년대 바다 건너 일본에서 만화로 제작된 거 아시나요? 단순한 권성징악이 아닌 전투 미소녀 판타지로 각색되었지만 아쉽게도 미연의 전설로 남은 우리의 춘향전. 오늘은 체리와도 인연이 있는 한복 입고 악당패를 잡는 춘향이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1992년 당시 클램프는 도쿄 바빌론으로 묵직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X를 연재하며 정점에 올라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일본 만화계는 서구 판타지나 외세기 짙은 자국 시대극이 주류였죠. 그런데 클램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한국의 고전설화 춘향전을 기반으로 한 신춘향전을 신작으로 내놓습니다. 신암행어사 쾌걸춘향. 한국 창작자들의 고전작품 재해석이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되었으니 92년도에 타국의 고전설화를 어레인지한 건 시대를 앞서간 파격적인 행보였죠. 이는 문화적 블루오션을 공략한 매우 전략적이면서도 클램프의 순수한 취향이 100%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그려보고 싶어서 클램프는 캐릭터 디자인을 할 때 전통 한복의 동전과 고름 같은 고유의 선을 살렸습니다. 대신 활동성을 위해 치마 길이를 줄이고 물결치듯 겹겹이 층을 내어 액션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복인 듯 한복 아닌 듯 세련된 퓨전 한복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경을 역사 속 조선이 아닌 판타지 세계관인 고려국으로 설정한 점이 신의 한 수였는데요. 덕분에 깐깐한 역사 고증의 압박에서 벗어나 클램프 특유의 화려한 미장센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작품 속에 한글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일본어에는 어머니, 아버지, 도련님 등의 단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한글 발음을 가타카나로 표기했습니다. 또한 주문을 사용할 때 외우는 주문에도 한글의 형태나 발음이 섞여져 있어서 한국 독자들에게는 반가운 웃음을, 일본 독자들에게는 신비한 마법과의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는 원작 고전에 대한 존중이자 일본 독자들에게 신비로움을 주는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고전 문학 춘향이는 절개와 인내로 고난을 버티고 마지막엔 이몽룡을 통한 권성징악의 이야기인데요. 악을 처단하는 목적은 같지만 만화의 춘향이는 참지 않습니다. 정절과 기다림의 아이콘 성춘향은 완전히 잊으세요. 고전적인 여성상을 정면으로 부정한 무투파의 여전사. 그녀는 유명한 비술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비술 실력도 탁월하지만 사실 비술보다는 무술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왈가닥의 그녀는 정의감이 강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마을 주변의 괴물과 악덕 양반을 혼내주고 마을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이 일상이었죠. 그러나 악덕 양반들로 인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몽룡과 함께 양반 일당을 몰아내어 복수에 성공하고 이후에는 몽룡과 각자 여행을 하며 물리적으로 불의에 저항합니다. 이몽룡 또한 파격적입니다. 춘향과의 로맨틱한 과거사를 삭제하고 원래부터 암행어사로 나옵니다. 실론캐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부정을 저지르는 양반들을 혼내주는데 비술, 무술 모두 춘향보다 한 수위인 실력자입니다. 미인에게 약해 들이대다가 춘향의 태클에 무너지는 모습은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판타지 서사의 완급을 조절하는 감초 역할을 똑똑히 합니다. 이누야샤의 미륵이랑 포지션이 같습니다. 춘향의 부모 역시 비범한 인물로 등장하며 두 주인공이 길을 떠나는 핵심 원동력이 됩니다. 어머니 명화는 고려국 최고의 비술사로 작품의 판타지적 무게감을 든든히 지탱하는 인물이죠. 악덕 양반의 수청 요구에 자결을 선택하지만 이는 딸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만화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춘향과 몽룡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을 비추며 끝이 납니다. 이 열린 결말의 원인은 만화의 연재 중단 때문인데요. 여러 떡밥들이 풀리지는 않았지만 춘향의 정의로운 성품이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은 곳곳에서 암시됩니다. 특히 부모님의 인연이 원작의 춘향과 몽룡의 관계를 오마주했다는 점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후속 이야기가 자세히 그려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쉽게도 신춘향전은 단 3화 만에 멈춰서게 됩니다. 92년 시작되어 94년에 끝났으니 기간만 보면 거의 2년이지만 실제로는 1년에 딱 한 화씩 연재되었기 때문에 분량 자체가 짧습니다. 원인은 연재지였던 세리의 미스테리 스페셜 잡지가 휴관이 되었습니다. 작가들의 의지가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강제로 마침표를 찍게 된 비운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사실 클램프는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이야기를 더 풀고 싶었습니다. 이는 해당 작품에 대한 클램프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94년 드라마 CD로 제작되었고 여기에 짤막한 만화를 추가하여 소소한 뒷이야기를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클램프 작품의 모든 캐릭터가 등장하는 뮤직비디오 클램프 인 원더랜드 1, 2편에도 등장하죠. 이후 츠바사 크로니클에서 신춘향전의 고려국이 배경으로 그려지며 작가들이 춘향 캐릭터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2003년 클램프의 평행세계 크로스오버 츠바사 크로니클에서 춘향은 10년 만에 어린 모습으로 독자들과 재회를 합니다. 사쿠라 공주, 샤오랑 일행과 어린 춘향이 만나며 악덕 양반을 물리치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당시 등장한 악역들의 형태가 원작 신춘향전 빌런들을 재조합한 형태라 올드팬들에게는 반가운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감동과 별개로 짚고 넘어갈 아쉬운 지점도 있습니다. 분명 조선을 모티브로 한 고려국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속 배경은 한국의 미관보다는 일본
에도 시대와 중국 무협물이 뒤섞인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당시 한국 독자들은 국적 불명의 동양 판타지라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죠. 이는 단순히 틀렸다기보단 클램프에게 고려국이란 철저한 재현의 대상이 아닌 영감의 원천이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국내 팬들에게 이 작품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1997년 서울문화사 정발판을 통해서였습니다. 클램프라는 거물급 작가진의 팬층과 춘향전이라는 친숙한 소재 덕에 화제가 됐지만 단건 완결의 짧은 분량 탓에 아쉽게도 금방 절판됩니다. 그러다 2006년 KBS 예능 스펀지에 소개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만화로 재탄생한 춘향전이라는 소재로 소개되어 실사 재현 코너까지 방영되었는데요. 덕분에 그런 만화가 있었냐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현재는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사전 예약 후에만 열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밌는 건 이 작품 한국판보다 일본 원서로 보는 게 더 재밌다는 평이 많습니다. 주문이 한글로 적혀있고 호칭들이 발음 그대로 가타카나로 달려있거든요. 한국인이 보면 묘하게 친근하면서도 어색하다는 그 느낌이 독특한 재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림은 아름다워야 한다. 아름다움을 최고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한눈에 반한 우리 옷 한복. 그 성과 색을 탐닉하며 빚어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미연의 수작 신춘향전이었습니다. 1992년도엔 타국의 고전설화를 가감하게 비틀었던 파격적인 작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